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 일부께서 시민들 또 최근에는 장하나 양승조 이런 국회의원 이런 분들까지 대통령 사퇴를 입에 올리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박창신 신부님 사건도 한때 떠들썩했지만 종교계에서도 가세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같이 그분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느끼는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이 진정 바라는 게 사퇴와 하야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그 진심을 들여다보시고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는 거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셨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초기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할 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으로 노력을 하셨다면 누가 무엇하러 대통령이 뭐 사퇴하라고 하겠으며 한다고 한들 반향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대통령 사퇴라는 말만 입에 올리면 그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관심을 받게 됩니다. 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이는 이상 반응들을 빨리 거두어 주셔야 합니다. 양승조 장하나 의원이 한마디 했다고 여당의 155명 국회의원이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전체 명의로 의원직 제명 요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과 시민들이 호응하는 마음을 보셔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에 시발된 1년 전에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끌고 국정원 사건, 이제는 군사이버사령부 사건까지도 확대되었고요. 거기다 안전행정부, 보훈처, 제한군인회 여러 단체와 국가기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진정 어린 국민께 사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을 필두로 한 저항을 멈추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이건 또 다른 국정조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이건 간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현 정권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처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내곡하고 안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희생한 덕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기 생업을 지장을 초래받으면서까지 노력한 덕분에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진실의 결과에 겸허하게 다가서셔야 합니다. 그 진실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 선거운동본부의 총본부장부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정부의 중요 기관에 많은 분들이 고위급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할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 속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일반 국민들이 법 어겼을 때 처벌하시던 것과 똑같이 철도파업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엄벌을 외치시는 그 자세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구현된다. 권력자라도 선거에 승리한 사람이라도 법으로 어긴 행동이 발견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신뢰와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죠. 지금 국회에 국정원개혁 특위가 개설되었지만 똑같은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개혁은 결코 개혁의 대상자를 수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개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진실의 발견과 책임의 구현,
정의의 시대, 그리고 제갈광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무조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을 흔들고 반대한다면 지금 같은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가 되겠죠. 이후에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남은 임기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수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성공과 발전은 모든 국민이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경제도 나아지고 그래야 직장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월급도 제대로 받고 올라가고 아이들의 교육도 제대로 받고 의료와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충정을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해결 방안을 1년이 넘은 지금 시점, 이번 연말이 지난 시점까지 시도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용서와 화해가 그리고 평화가 목적이 되는 부드러운 방식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저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오늘도 지금 기독교 예술장로회 총회에서 만들어주시는 행사고요. 천주교가, 불교가, 원불교가, 천도교가 다들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같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은 결코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하고 계시는 엄포, 강경대응, 원칙고집 여기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가신다면 내년의 상황은 강대 강의 극렬한 투쟁밖에는 예상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결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분명히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지 않는다면 죄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꿔주시고 소리를 들어주시고 소통해주시고 용기를 내주시고 진실을 직면해주시고 정의를 구현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